4월 22일 오전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4강이 결정이 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오늘 오후 7시입니다.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만 제외한 이 국민들의 여론조사 5개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를 한 것을 모두 모아서 오후 7시쯤에 4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 이 4강이 발표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른다. 4강이 그래도 부딪혀야 제대로 된 이 지지층들의 선택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언제나 송은재 TV에 많은 댓글들 보내주시는 많은 댓글들을 읽어봅니다. 이제 경선이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만큼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이 지지 열기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저에 대해서 누구를 지지하지 말라, 누구를 지지하라 이런 말씀도 계시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계십니다. 언제나처럼 저는 공정하게 누구 개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송은재 TV는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송은재 TV의 회원분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정치를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평가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고 지적할 뿐입니다. 그 자세는 여전히 지켜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가장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한덕수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변수, 이 한덕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는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도 결정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좀 애매했습니다. 이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서 좀 빠르게 이 입장을 결정한 사람도 있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빨리,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이 바뀌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 말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오늘 딱 때 맞춰서 이 한덕수 추대위원회, 국민추대위원회가 오늘 발족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전 11시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고건 손학규 이렇게 명망가들이 참여를 할 것이냐라는 것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한덕수 대망론을 만든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입니다. 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한덕수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것, 소위 친윤들입니다. 의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신의 한 수다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국민들입니다. 유권자들이 결정한 겁니다. 한덕수의 지지율을 1위로 올려 세운 것은 기획으로 한덕수 띄우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덕수라고 하는 현역 프리미엄도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덕수를 띄운 것은 유권자들이다. 그것도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다. 이 신의 한 수가 지금 적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도 한덕수 변수로 결정이 될 것이다. 이 정도가 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한덕수 변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두고 주로 좌파 언론들, 많은 언론들이 나서서 굉장히 저질이다, 거의 파장 분위기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야기한 키높이 구두라든지 또 홍준표의 눈썹 문신, 이것만 볼관해서 이것만 가지고 국민의힘의 경선은 엉망이 되었다. 지금 이재명은 차분하지 않느냐. 저게 차분한 겁니까? 저 경선을 뭐하러 합니까? 저 토론회를 뭐하러 합니까? 저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것이죠. 이재명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런 논란도 없는 겁니다. 무슨 토론회를 연다라고 했는데 서로 부추겨 세워주고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게 오만한 것입니다. 저게 잘 됐고 국민의힘의 토론회가 잘못됐다.
뭐 계속 비난이 쏟아집니다. 조그만한 것, 옥의 티들이 있죠. 이걸 부풀리고 있다. 거기에 부하 내동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분명히 해두고요. 국민의힘 토론회가 다 잘 된 것 아니지만 거기에는 경륜도 나왔고 비전도 나왔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민주당에 비해서 3배, 4배 좋은 토론회였고 지금 경선, 국민의힘은 경선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죽은 것입니다. 정치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은 것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물어뜯기를 하는 좌파 언론에 이 휘둘리고 있는 보수 언론들도 휘둘리고 있습니다. 역시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계속 죄를 뿌리는 겁니다. 민주당 쪽 좌파 언론들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죽어 있으니까요. 국민의힘 토론회, 국민의힘 경선만 쳐다보면서 죄 뿌릴 일만 생기면 죄를 뿌리는 겁니다. 키높이 구두 신어도 됩니다. 눈썹 문신 해도 됩니다. 그건 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적절하죠. 그런데 부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또 그 토론회 이걸 국민의힘에서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줄기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8명의 후보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해보자. 변화합니다. 말을 바꾸고 자기의 말을 뒤집는 것은 이유도 없이 자기 개인 이익만을 위해서 이건 변절입니다. 이건 배반이죠. 배신이죠. 그런데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바뀌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치가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바뀌어 가는 것.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바꾸는 것은 변화입니다. 올바른 변화죠. 이건 정말 천지 차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지지층이, 당원들이, 국민들이 합리적인 이유로 바꾸라라고 하면 정치는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려면 정치를 떠나면 됩니다. 저도 송은재 TV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바꾸라라고 하면 바꿀 태세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라면, 여러분들이 요구가 합리적이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김문수도 잘하고 있고 홍준표도 잘하고 있고 한동훈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하나로 묶어가는 이 작업, 괜히 이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이 흔드는 괜히 지금 조그마한 흠집들을 가지고 무슨 그게 대단한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개판이 된 것처럼 자기들이 죽어 있으니까 같이 죽자는 소리입니다. 국민의힘은 많은 잘못된 것들, 부적절한 것들이 있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야기나 윤석열 대통령 그 재판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이게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이걸 화제거리로 삼습니다. 어떤 재판이든지 누구든지 피고인은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해줘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건 방어권 차원에서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걸 하나 둘씩 모두 분석하고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또 윤 대통령을 좋게 보도한다랍시고 그걸 또 시시콜콜 모두 보도하는 우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열심히 자기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에서 또 이럽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그렇게 예능처럼 토론회를 경선을 끌고 가서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 계엄과 탄핵 때문에 이 조기 대선이 열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 민주당처럼 전부 죽어 있어야 됩니까? 계엄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리는 건 맞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난동질입니다. 3년 동안에. 이재명의 그 국정 난동질.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이 열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거가 열렸습니다. 웃을 때는 웃어야 하고 언제까지 이재명처럼 저렇게 죽어 지내야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경쟁하고 살아 있습니다. 또 새로운 분위기로. 이 사실은 이 계엄이나 탄핵보다 더 큰 주제가 한덕수 대망론이다라고 봅니다. 이 한덕수 변수가 더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한덕수 이걸 무시할 수도 없고 이미 엄청난 지지율이 모여 있습니다. 무시하는 쪽은 바보가 됩니다. 더 커질 겁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 후보도 한덕수 변수가 결정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의 후보 단일화, 이 부분, 빅텐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으로 이번 대선판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국민의힘도 다 열어버렸습니다.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핵심은 한덕수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을 반대했던 이런 신당의 움직임이라든지 많은 부분들, 이준석도 있을 수 있고 이낙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목소리들은 잦아들 뿐입니다. 사그라들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다 열어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한덕수가 실질적으로 출마를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주변에 지금 있는 많은 현역 의원들과 소위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한덕수 출마는 50%를 넘어섰습니다. 한덕수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되면 결정하겠다는 거죠. 출마 쪽으로는 기울었다. 시간을 좀 더 달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출마 못하는 것은 이 트럼프와의 협상 때문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최상목이 가서 협상을 합니다. 한덕수가 직접 미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큰 가닥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가닥이 나오게 되면 다음 달 초쯤에 이제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쪽으로 지금 50%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한덕수에 대한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 하기에 달렸습니다.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버틸 수 있겠느냐? 못 버팁니다. 그 부분을 어제 권영세가 해결한 겁니다. 소위 대통령 선거 500억이 넘게 듭니다. 돈이 공식적으로만. 어마어마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못 버팁니다. 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만약 후보 단일화로 한덕수가 되면 국민의힘 조직으로 국민의힘은 수백억 국가 지원도 받고 후원금도 받습니다. 한덕수 선거를 치러줄 수 있다라는 문을 개방해버린 겁니다. 한덕수가 출마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출마해도 대통령 후보로 완주할 수도 있고 완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덕수 이 변수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잘 모르고 있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습니다. 한덕수 변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일찍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선명하게 세운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캠프는 한덕수 이 대박론을 만든 사람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는 사실은 이 한덕수 변수가 가지는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에 한덕수와 후보 단일화에 너무 치중하면 자기의 자체적인 주체적인 경쟁력을 좀 잃게 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한덕수에 휘둘리나? 자체 경쟁력을 좀 잃게 되죠. 근데 한덕수를 무시하면 지금 보수우파 국민의힘 당원들마저 한덕수에 대한 이 기대감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저걸 한덕수로 하든지 하지 않든지 어떻게 했든지 활용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딜레마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 김문수는 자신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이걸 감수하면서 지지율도 실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일관되게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밀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확실하게 처음부터 이랬고요. 이제 나머지 7명은 모두 반대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반대한 사람이 홍준표였습니다. 한덕수가 나올 자격이 있느냐, 철없는 짓거리 하지 마라. 한덕수가 어디를 나오느냐라고 했는데, 역시 홍준표는 빠릅니다. 가장 많이 반대했는데 가장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권영세가 문호를 확 열겠다라고 하자 홍준표도 이제 정확하게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까지 와 있습니다. 환영한다.
한덕수 출마를 환영한다. 입당 빨리 해줬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한덕수에 대해서는 자기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면 절대로 후보 단일화하지 않겠다. 입당한다면 모르겠으나 전제 조건을 단 겁니다. 홍준표답습니다. 자기가 만약 후보로 선출이 되면 한덕수 깔아뭉개고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를 거부해서는 도저히 당 경선부터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저렇게 빨리 바뀌고 있다. 한동훈은 이 부분이 친윤들에 의해서 기획이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동훈은 사실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 잡기 아니냐, 반한동훈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처음부터 경선이 지나고 나면 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 판을 흐리지 말라. 이 후보 경선을 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해보자. 그러다가 직접적으로 한동훈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한덕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 소위 그 친윤 일부 세력들, 이 부분에 대해서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조금 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한동훈의 장점은 일관성입니다. 쉽게 말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국민이 기준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인 이유로 국민들이 한동훈에게 바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야죠. 한동훈이 정치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탄핵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분명히 맞습니다. 반한동훈 세력이 있고 이 한덕수 부분이 한동훈 흔들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한동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 저걸 억눌러야 한다, 저기에 반대해야 된다라는 게 있더라도 그걸 표현하게 되면, 메시지로 내게 되면 지지층은 그걸 어떻게 보게 될까, 국민들은 어떻게 보게 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메시지입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나경원을 비롯해서 뭐 안철수 이런 지금 후보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무조건 반대입니다. 한덕수가 왜 나오느냐, 국정에 전념하라, 뭐 미국과의 협상에 전념하라, 여기 나올 자격이 있느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한덕수 뭐 계엄에 동조했다, 뭐 거기와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들이 일반적으로는 한덕수가 지금 국정에 전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옳지 않겠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층, 합리적인 국민들이 한덕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이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에 전념해야 된다, 이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게 상식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이재명을 제압하는 것, 거기에는 전쟁 아니고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 나경원이나 안철수나 뭐 여기에서는 뭐 이게 한동훈 변수가 뭔 의미인지 지금 실질적인 국민의힘의 이 당 후보 경선에도 이게 엄청난 가장 큰 변수다,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것까지를 아직 그까지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뭐 어쨌든 좀 4강 들어가는 게 급해서. 근데 한덕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 4강에 드는데도 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바뀌죠. 한덕수 변수가 나왔을 때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부 반대하고 있는데, 김문수를 빼고는 전부 반대하고 있는데 모두 말이 바뀌게 될 것이다. 누가 먼저 바뀌고 누가 어떤 논리로 바꾸게 될까? 결국 다 바뀌게 될 겁니다. 4강 다 바꾸게 될 겁니다. 2강 다 바꾸게 될 겁니다. 한덕수와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인지, 뭐 서로 김문수보다 더 이제 한덕수를 친한 것처럼 한덕수와 후보 단일화하고 빅텐트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지층이, 국민들이 합리적인 이유로 평상시의 상식으로는 좀 벗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이재명 제압이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이유로 한덕수에 대한 지지율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치인은 변화해야 합니다. 그 변화는 배신도 아니고 뭐 말을 뒤집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변화, 정말 필요한 변화입니다. 경쟁력을 키우는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는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도, 이 후보 경선도 한덕수 변수를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크게 이 지지율이 출렁이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덕수 변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할 것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 뭐 그게 다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